국민의힘 도의원의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도지사의 망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국민의힘 김한국 도의원이 오영훈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찬성이 아니다, 반대도 아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건 지적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예? 아니 고시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방금 했지 뭐라고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고시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다음 뭐라고 제가 저 귀를 좀 의심해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영훈 지사의 발언이 도의회를 폄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지사의 발언은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하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원성을 높이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돌의 발단이 됐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명예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또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의의 전당에서 자행된 망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가 상대당 도의원들을 공개석상에서 면박 주고 조롱하는 것은 협치의 테이블을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는 기본 계획이 이번 주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이번 주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항공수요 증가 추이에 따른 추가 확장을 고려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되는 휴양콘도를 집중적으로 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거나 주거용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조성된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398만 제곱미터 부지 한쪽에 대규모 콘도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인데 현재 지어진 객실 수만 721개. 그런데 매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 30분 버스 한 대가 콘도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버스에 오릅니다. 뒤따라온 여학생이 버스에 타고 또 다른 남학생 한 명도 급하게 버스에 오릅니다. 아침마다 인근에 있는 국제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인승, 45인승 이렇게 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좀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신화역사공원 콘도 사업자의 홈페이지입니다. 콘도를 분양받은 학부모에게 국제학교 입학 축하금을 준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콘도를 거래하는 한 공인중개업체의 블로그. 국제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고 150명이 이용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다고 홍보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이제 용도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하나 소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관광진흥조례는 휴양 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공인중개업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도를 매입하면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전세와 월세를 놓아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연세가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고 홍보합니다. 46평형 콘도 여러 채의 목록을 제시하고 10억 원대에 분양받거나 전세 또는 연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는 안 되고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아파트와 다른 주택들도 많은데 이들이 더 비싼 콘도를 쓰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업체들은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영향도 없어 다주택자가 구매해도 부담이 없다고 홍보합니다. 콘도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콘도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도민자본 특별개발 우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개발 우대 사업의 주민 출자와 고용 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며 면밀히 살펴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규정을 개정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양돈장이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돈장은 이미 2차례나 정화 처리를 덜한 분뇨를 풀밭에 뿌렸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을 사이로 눈에 띄는 시꺼먼 오물. 주민들은 양돈장에서 나온 가축 분뇨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 넘게 악취를 풍기며 방치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현무암 지질 구조로 물빠짐이 좋은데도 한 달가량 가축 분뇨가 스며들지 않는 건 오랫동안 불법 투기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가축 분뇨가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축 분뇨가 한 달 가까이 고여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을 찾은 서귀포시 공무원이 돌아가자마자 가축 분뇨 유출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분뇨가 고여있던 자리에 톱밥을 덮었습니다. 톱밥을 덮고 그 다음 날은 톱밥을 다시 갈아엎고 그 다음 날은 거기에다 또 자갈을 깔다 보니까 이러한 은폐 행위 자체는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가축 분뇨 무단 유출 의혹이 제기된 양돈장 옆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가축 분뇨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양돈장 대표는 돈사 안에 설치된 수도 센서 오작동으로 물이 넘치면서 가축 분뇨가 일부 유출된 것 같다며 불법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양돈장은 지난 4월과 7월에 액체 비료로 쓰기 위한 숙성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분뇨를 뿌리다 서귀포시에 적발돼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양동장과 주변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고 자치경찰당과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가축 분뇨가 유출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농장주의 동의를 받아 오염 토양을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적은 의료 취약 지역인 실정을 감안해 본인 부담금 인상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 지역 병의원 500여 곳 가운데 밤 9시 이후까지 문을 여는 곳은 14곳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 열대야가 발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 북부 지역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5도로 열대야가 관측되면서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58일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다 일수인 지난 2022년 56일보다 이틀 많은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서귀포의 낮 최고 기온이 31.4도, 성산과 고산은 31.1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올여름 제주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진 구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지정 해수욕장 12곳에서 이루어진 익수사고 등 구조 활동은 205건으로 전년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은 34건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했는데 해파리 쏘임 사고 등 현장 응급 조치가 2,300건으로 30% 넘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 지역의 첫 공립 단설 유치원인 월랑 유치원이 개원했습니다. 제주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기존 월랑초 병설 유치원은 단설로 전환된 월랑 유치원은 원장과 원감, 교사 등 27명이 배치됐으며 4, 5살 5개 학급과 특수학급 등 모두 6학급에 유아 11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3세반 1개 학급과 특수반 1개 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제주 온라인 학교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고 부지한 호텔 경영 실습동을 리모델링해 제주 온라인 학교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첫 학기 14개 과목이 개설돼 19개 고교에서 학생 340명이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본격적인 벌초 시기가 시작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예초기에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예초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등 올 들어서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신권을 교환해 줍니다. 교환 한도는 5만 원권은 한 사람당 최고 100만 원, 만 원권과 5천 원은 50만 원, 1,000원권은 20만 원입니다. 화폐 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이 기간에 손상된 화폐와 동전 교환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올해 노지 온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지 온주 예상 생산량은 41만 8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는데
제주시 지역의 열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생육 상황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었던 만큼 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고온으로 열과 현상이 발생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5002함이 국제해사기구로부터 바다의 의인상 단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5002함은 지난 2월 15일 1,900톤급 화물선 침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높이 5m가 넘는 파도 속에서 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